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형사 공탁금 관련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면서 25살 젊은 나이에 축구를 은퇴하게 된 유연수 선수. 재판부는 피고인 조모 씨가 형사 공탁 금액을 낸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거절했다며 감형 사유로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형사 공탁금과 관련된 문제가 연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기습 공탁, 이런 새로운 용어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형사 공탁과 관련된 내용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오학준 변호사와 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작년에 제주 유나이티드의 골키퍼 유연수 선수가 이제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가 된 사건이 있었죠. 네. 자,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짚어주세요. 네, 1998년생인 유연수 선수는 만 24살이었던 지난 2022년 평일 새벽 6시쯤 구단의 다른 골키퍼들 및 트레이너와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술에 취한 채 과속 운전하던 30대 조모 씨가 유연수 선수가 탄 차의 측면을 충격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해당 교통사고로 척추가 손상된 유연수 선수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은 이후 꾸준히 재활치료에 임했음에도 사고 후유증으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안 되는 장애까지 얻게 되어 사고 발생 1년여 만인 2023년 11월에 축구선수에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자, 끔찍한 결과까지 이어지게 되긴 했습니다. 이 상태인데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최근에 1심 판결 선고가 또 나왔죠. 네.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자, 선수 가족들은 물론이고 여론 전체적인 분위기도 처벌 너무 적다. 왜 이렇게 적냐? 라는 내용이 많은데요. 자, 일반적인 양형으로 봤을 때 지금과 같은 사고에 대해서 양형이 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다만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하는 것이나 의도대로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보통 특가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에서 15년까지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범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관이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표에 의하면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형을 결정하는 데 고려할 만한 특별한 요소가 없다면 기본적으로는 10월에서 2년 6월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형을 가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2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에 비추어 본다면 유연수 선수 사건의 운전자 조모 씨에게 너무 적은 형이 선고된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1심 직전에 음주운전을 했던 A 씨가 이 피해자인 유 선수에게 전해달라. 지급해달라라고 하면서 700만 원의 형사 공탁금을 이제 공탁을 했죠. 네. 자, 형사 공탁이 어떤 제도인지 이거를 청취자분들께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형사 공탁이란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서 하는 변제 공탁을 의미합니다. 네. 국어사전에 의하면 공탁이란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고 그 보관을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형사 공탁을 쉽게 설명하자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돈을 피해자에게 줄 방법이 없을 때 그 돈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표에 의하면 대부분의 범죄에 관하여 공탁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라면 특별히 선고형을 감경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피해 회복의 실질적인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상당 수준에 이른 경우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도 선고형의 감경 요소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적게 받고자 형사공탁을 하곤 합니다.
유현수 선수 사건의 경우에도 운전자 조모 씨가 처벌을 적게 받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유현수 선수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보험사가 지급 처리한 치료비 외에 700만 원을 언제든 유현수 선수가 찾아갈 수 있도록 법원에 맡겨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건에서 이제 피해자인 유 선수 측은 이거 진정성이 없는 공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공탁금 안 받을 거다,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공탁금이 법원에 맡겨진 것은 맞지만 공탁금이 실질적으로 피해자한테 전달되거나 수령을 하지 않았어도 처벌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형사 공탁금이 실질적 또는 상당한 피해 회복 수준에 미치지 않은 경미한 액수에 불과하다면 네. 형사 공탁금 수령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재판부는 형을 감경하는 사유로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낮은 선고형을 받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형사 공탁금이 실질적 또는 상당한 피해 회복 수준에 미친 정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보통 선고형의 감경 사유로 삼곤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피해 회복 당사자인 피해자의 의사가 배제되면 안 된다고 하여 피해자가 형사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선고형의 감경 사유로 삼지 않는다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유현수 선수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 공탁금 자체가 실질적 또는 상당한 피해 회복 수준에 미친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들긴 하지만, 재판부는 유현수 선수가 형사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조모 씨의 700만 원 형사 공탁을 선고형의 감경 사유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네네. 자, 언론에서 좀 새롭게 쓰고 있고 검찰에서 그걸 또 받아서 지금 사용하기 시작하는 기습공탁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기습공탁이라는 표현 좀 우리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유현수 선수 사건과 같이 최근에 피해자가 재판부에 형사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대부분 피고인이 형사 공탁한 것을 선고형의 감경 사유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재판부에 형사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형사 공탁한 것을 본인의 감경 사유로 반영해달라고 하기 위해 판결 선고 직전에 형사 공탁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형사 공탁을 소위 기습 공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형사 공탁에 대하여 형사 공탁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서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 또는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한 서류들을 제출할 시간도 없게 만드는 기습 공탁의 우려로 인해서 피해자들은 항상 피고인이 형사 공탁을 했는지 감시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공탁금 관련돼서 이제 사실은 사건별로 좀 성격이 다를 것 같거든요. 네. 피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제범죄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을 하면 그래도 피해가 좀 배상될 가능성이 있다. 공탁금이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정신적 피해 또는 어떤 이런 위자료 성격이 강한 성범죄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에서의 어떤 공탁금이라고 한다면 그건 좀 사실 산정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 공탁과 관련돼서 형사 공탁의 그 범죄 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좀 존재할까요? 네, 명시적으로 차이를 이제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네. 보통 이제 재판부에서 형사 공탁을 선고형의 감경 사유로 검토한 이유 자체가 형사 공탁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를 보는 것이므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자의 피해가 대체로 금전적 손해에 해당하는 사기, 손괴 등의 범죄인 경우 형사 공탁금으로 금전적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선고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의 피해가 금전적 손해보다는 인격 침해 등으로 보이는 범죄들, 예를 들어 각종 성범죄나 아동학대, 위증, 무고 등의 경우에는 형사 공탁이 선고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분이 돼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공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어떠한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처리하면 실제 판결문에도 좋게 영향을 미치고 피해자도 수령할 가능성이 생기도록 할 수 있을까요? 기습 공탁을 하기 전에 사실상 피고인이 해야 될 우선순위는 네. 피해자에게 사죄를 드리고 네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이 선제되어야 합니다. 네네. 피고인들이 그 변호인을 통해서 그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잘 표시가 된다면은 이런 문제들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학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하겠습니다.